모카포트 하면 떠오르는 이 브랜드, 바로 비알레띠입니다. 한때 이탈리아 가정집 90%가 이 모카포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비알레띠의 창업자인 아들인 레타노 비알레띠는 자신의 요구함을 거대한 모카포트로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로 모카포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비알레띠 모카포트의 한 잔은 단순한 커피 음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비알레띠는 어떻게 이탈리아의 소울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비알레띠는 왜 파산 위기까지 몰렸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커피 이야기는 모카포트의 전설 비알레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알레띠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19년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크루시날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알레띠의 창업자인 알폰소 비알레띠는 처음부터 모카포트를 만든 게 아니라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하는 한 공장이었습니다. 알폰소 비알레띠는 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산업에서 10년 동안 금속을 다루면서 금속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뛰어난 손재주를 가졌는데요. 그도 커피를 사랑하는 애호가였지만 1930년대 초에는 지금처럼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한 도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카페를 찾아갔어야 했는데요. 집에서 커피를 편하게 마시고 싶었던 알폰소에게는 이게 엄청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와이프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탈리아에서 세탁기처럼 쓰고 있던 리시부츠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건데요. 실제 사진을 보면 모카포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그 원리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알폰소는 뛰어난 손재주를 살려 1933년 세계 최초 가정용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인 모카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비알레띠의 첫 모델인 모카포트 익스프레스인데요. 지금처럼 세련된 모습이 아닌 약간 투박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세련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고 튼튼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비알레띠의 모카포트는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집에 물과 끓일 수 있는 불만이 있다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커피 머신은 고가의 사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저렴한 비알레띠의 모카포트는 단숨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비알레띠의 모카포트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비알레띠에게 첫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39년 유럽의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모카포트의 핵심 재료인 알루미늄이 부족해진 건데요. 많은 산업이 전쟁 물자 생산에 집중되면서 더 이상 모카포트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알루미늄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유럽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니 팔 수 있는 제품이 없었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만들어서 팔아볼까 했지만 박살난 경제 상황에 모카포트는 사치품이 되었는데요. 팔리지 않는 재고만 쌓여있던 비알레띠는 거의 파산 위기에 빠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져있던 회사를 다시 기사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창업자의 아들 레타노 비알레띠였는데요. 그는 비알레띠의 모카포트를 다시 살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탈리아의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카로셀로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비알레띠에게 광고 투자는 큰 도박이었는데요. 다행히 카로셀로 프로그램이 이탈리아 전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비알레띠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알레띠의 상징적인 로고라고 할 수 있는 코수염 아저씨 캐릭터도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갔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 가정의 90% 이상이 비알레띠 모카포트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비알레띠는 단순한 커피 도구가 아닌 이탈리아의 정체성과 같은 상징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부모님이 썼던 모카포트를 물려받는 게 흔한 일이고 심지어 손자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비알레띠 모카포트는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카 익스프레스 모델도 1950년대 만들어진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알레띠도 다양한 모델을 출시해왔습니다. 요즘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뉴 비너스 제품도 있는데요. 저도 이 모델을 살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비알레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카 익스프레스로 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죽을 때까지 써서 나중에 제 손자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비알레띠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커피 머신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비알레띠는 두 번째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캡슐 머신의 등장과
머신과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생기면서 전통적인 모카포트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비알레티도 커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캡슐 머신을 만들었지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비알레티의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8년에는 금융부채만 8천만 유로, 하나 약 1,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 부채 조정에 들어갔지만 다행히 사모펀드의 지분 25%를 매각하면서 파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2022년 코로나로 인해 홈카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비알레티의 모카포트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비알레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적인 커피 제조 방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돌체앤가바나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친환경적인 제품 라인을 개발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입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알레티는 단순한 커피 도구를 넘어 이탈리아의 삶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파산 위기를 겪으며 큰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그 뿌리 깊은 전통과 이탈리아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커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